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봄 날씨 같아요. 어제는 날씨가 바람도 불고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왔나 싶었는데 오늘 봄 날씨 같아요. 자, 오늘 여기 선남선녀가 모였어요. 조선시대의 도령님들과 여기 조선시대의 아가씨들이 막 모인 것 같아요. 여기 장소가 어딘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 대감집이네요. 대감집. 대감집이에요? 네. 예,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요, 바로 그 아산시 외암마을에 있는 건제구택이에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요, 문화재청이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지원을 하고, 아산시가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충남문화유산 콘텐츠협동조합이 주관을 하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이에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바로 그 단절된 그런 전통 문화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냐면요, 설화 밖으로 나온 시시한 철부지 건재에 머물다. 이름 참 독특하죠. 자, 뒤에 저기 보이는 산이 공교롭게도 설화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왼쪽부터 이분은요, 그 유명한, 제가 옛날에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우산인데 내놓으세요. 잃어버린 우산의 그 주인공인 우순실 가수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안 끝냈는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미모의 비결이 뭐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우순실 일단 선생님한테 소개 궁금한 받고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 생각난 김에 네, 하세요. 지금도 꼼장어 좋아하세요? 대학가요제 때 네. 나와서 꼼장어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팬이시군요. 네네. 네. 지금도 좋아하세요? 지금은 장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따 장어를 네. 프로그램 끝나고 네. 먹는 걸로. 네. 자, 감사합니다. 옆에 꼼장어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참 제목도 독특하네요. 나무꾼의 선녀를 내려놓으리, 뭐 이러한 제목을 또 시를 또 쓰신 네. 작가 성배순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특하신 분 같아요. 네, 엄청 튑니다. 네. 그래서 이따 꼼장어를 성배순 작가님이 오케이. 네,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나무꾼의 선녀를 내려놓으리, 어떤 내용일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오카리나 하면은 또 아주 잘 뭐 내놓으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노기홍상이죠. 오늘 시집 가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새색시가 있는 노기홍상 중에서 저렇게 예쁜 노기홍상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시죠. 네. 예쁘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번만 뒤가 더 예뻐요. 뒷모습이요? 뒷모습을 한 번만 아이고. 보여줘 보실래요? 네. 뒷모습이 예뻐요. 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와우. 뒤도 뭐가 포인트가 있죠. 뒤에도 장식. 예,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진짜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카리나 연주자 육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신 분은 도령님이 오셨어요. 도령님인데요. 나이 들어 보이죠? 아니요, 나이는 도령님이니까요. 도령님인데요. 예. 뭐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약을 잘 못 먹어서.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타하고 정말 잘 어울리죠. 예, 저 옷을 뭐라고 부르나요? 쾌자? 쾌자. 예, 정말 잘 어울리세요. 퓨전.
한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 아네. 저는요 예.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 잡학사전이 걸어다니는. 너무 멋있고요. 작곡가 강명중 님이세요. 네, 제가 노래를 잘 찾아서 듣는데요. 네. 되게 감미로운 노래를 작곡을 하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도련님 모시고 온 마당새입니다. 마당새인데요. 네. 참 패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모자를 번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동서양의 만남. 네, 그냥 좋게 말할게요. 동서양의 만남 참 독특하니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빈님. 네, 타악기 연주자 한동빈입니다. 네, 그 악기 앞에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스페인 악기인데요. 네, 카온이라고. 카온. 예, 그냥 말 뜻은 그냥 박스라는 그런 박스. 말인데 나무 박스를 이렇게 치고 연주하는 그런 타악기 종류의 한 가지. 오늘 참 여기 그 조선시대의 고택에서 그러니까요. 스페인 그런 어떤 악기를. 악기 이렇게 뭐 올간, 건반, 기타 오카리나. 이렇게 빨간 녹이 홍상에 막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 정말 컨셉이 기가 막힌 컨셉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풀어질라나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지루하잖아요. 일단은 아름다운 미모의 우리 우순실 가수님 어렵게 모셨으니 빨리 우산 내놓으세요. 잃어버린 우산 듣고 가겠습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열화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아름다운 그 모산입니다. 이모만큼이나 목소리도 절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경의 풍덩이었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메인명이요. 이건 작은 프로그램명이 건재한 르레브쇼라면은요. 원래는 건재 고택 호락하다예요. 좋을 호자에다가 즐길 락자거든요. 호락. 여러분 좋을 호자 띵호아. 근데 왜 이제 그러한 그 네이밍을 했냐면은요. 원래는 한자는 틀리기는 한데 이곳이 그 조선 시대의 그 철학 논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호락 논쟁으로. 그때의 호자는 좀 달라요. 그 호서 지방 할 때 충청도 그 호서 지방 할 때 호자 그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호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인간하고 동물 그 물성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의 시대적인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는 나왔거든요. 그 시기가 아마 그 청나라가 막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병자호란이 막 일어나고 그랬던 시기에 우리가 그 이야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명청교체기가 막 일어나던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뭐 명을 쫓을 것이냐 청을 쫓을 것이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청나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뭐 여진족이라고 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런 여겼던 민족이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위정자들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성과 물성 이렇게 철학에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 이간이라고 하는 분은 약간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진보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인간하고 그런 어떤 동물의 그런 물성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굳이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조선 시대에 그런 신분제 사회에 좀 타파되는 거에 영향을 좀 주어서 그 근대화, 개화 이런 거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겠죠. 자, 오늘 그런 역사 강의할 시간 아니고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는 삼천포로 이제는 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건재고택은 10년 동안 좀 주인이 없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이 닫혀 있던 공간을 이제는 열라고 하니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한자를 좋을 호자, 낙할 낙자 이렇게 해서 호락하다 이렇게 지어봤어요. 잘했지요. 네, 참 자,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저는 소개가 빠졌네요. 원래 기획을 맡은 정기범이라고 합니다. 도령님 의상이 잘 어울리는 정기범이었습니다. 한량 도령님 같습니다. 꼭 그렇게 칭찬을. 꼭 찍어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설화 밖으로 나온 시시한 철부지 건재에 머물다. 참 이름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누가 지었는지. 네, 한자도 시시한이라고 하는 것이 시로 베풀다. 시로 베풀 수 있습니까? 두고 봐야 됩니까? 베풀시를 썼군요. 네, 베풀시. 자, 철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밝힐 철자,
철학은 요새 우리가 테스형한테 뭐 테스형 맞아요. 뭐 어쩜 뭐 유행하잖아요. 나훈아 그래서 오빠. 나훈아 형님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니까 밝힐 철자를 써봤어. 철학할 때 부는 우리가 뭐 모든 그 지압이 붙자 뭐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밝혀라 뭔가 해안을 가지고. 땅보를 그래서 밝혀도 되나요? 예? 다른 쪽을 밝혀도 되나요? 뭐 그거는 작가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자 네네. 뭐 이렇게 좀 많이 뭐를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부지로 철부지가 좀 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밝히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건재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때 건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새 자꾸 정신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건자는 뭐냐면은요, 뭔가 그 좀 건강할 건자, 건재하다 그런 거를 좀 네이밍을 해봤어요. 그렇게 오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아름다운 선율들로 이렇게 베풀고 좀 밝혀서 알게 해주고 또 건강함을 좀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뭐 이런 어떤 전통의 공간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을 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화 밖으로 나오는데 주로 여기 남성들이 조선시대에 거주하던 사랑채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 여자들은 잘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렇게 아리따운 한복을 입으신 미모의 여자분들을 사랑채에 모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끌어나가려고 해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설화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송배순 작가님은 문학이 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입혀놔서 너무 제가 이제 여기 안 그래도 여기 뭐라 꼭 뭐 누가 작가 아니라고 할까봐 넓은 벌 정정님의 향수라는 시를 여기다 딱 써갖고 왔습니다.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노래가 엄청 하고 싶었나 봅니다.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문학은요, 사람을 이제 즐겁게 하는 것인데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제 문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랜 예전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이제 주문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문이나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손뼉을 치거나 발장단을 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춤과 노래와 이제 시가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한 건데 후에 오면서 이거가 이제 장르별로 분화됐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제 마스크 문화를 정착을 시켰어요, 그죠? 마스크 문학이란 그 마스크를 한 얼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 일단 가리니까 저도 좀 봐줄만 하죠.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 마스크 밖에 보이는 얼굴, 눈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마만 보고 우리는 멋있다, 잘생겼다를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문학으로 보면 이제 그 특히 시에서는 외연이라고 해요. 근데 마스크에 가려진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제 친구는 입이 예쁜데 자기는 불만이에요. 마스크를 자기는 눈에 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에 가려진 세계는 마스크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르 레부쇼라고 했는데 이 세계는 비현실적이고 어두울 수도 있고 이 어둠이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깊고 굉장히 넓은 세계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순시 선생님이 잃어버린 우산을 불렀잖아요. 이것도 그냥 언뜻 보기에는 잃어버린 우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스크를 딱 벗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가 굉장히 이제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 세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볼 때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물을 마시는데 컵을 딱 깨뜨렸어요. 이건 너무도 흔해 빠진 복선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이 복선은. 아, 조금 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뭐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하겠구나. 뭐 누군가 죽겠구나. 이런 거 너무도 흔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간접 경험을 했던, 직접 경험을 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 이거를 이제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배경 지식에 한해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뭐가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를 들면 초등학생이 이 토끼와 거북이를 읽으면은요, 초등학생의 배경 지식에 한해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책을 어른이 읽으면 어른의 세계를 읽기 때문에 훨씬 깊고 더 넓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우리 내용을 아니까 건너뛰고 꼬린 지점을 코앞에 두고서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왜 잠을 잤을까요? 사회자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토끼가 꼬린 지점에서요? 꼬린 지점을 눈앞에 두고 중간에서 잠을 잔단 말이죠. 중간에서? 왜 그랬을까요?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머뭇거려요. 왜냐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는 거. 왜냐면 정답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잤을까요?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선생님, 우슬씨 선생님은요? 거북이랑 경쟁을 하는 건데 거북이들이 오늘이 노니까 나 한참 기다려도 잠을 잘 자도 거북이는 늦게 오겠지. 내가 1등을 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강만수 선생님은요? 저는 아까 그 얘기 질문하자마자 딱 들었어요. 딱 바로 나한테 물으면 바로 튀어나왔어. 아, 진짜요? 왜냐면 네. 거북이가 아니 토끼가 거북이한테 양보했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어서 네. 양보한 거예요? 거북이가 힘들게 쫓아왔으니까 양보했겠다라는 생각을 거북이를 배려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거든요. 왜 근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눈치를 웃었어요. 싹 보세요. 진행자님 기범씨.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질문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다시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겼어요. 네. 자, 이 토끼는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말이야, 내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어요? 자랑할 수 있나요? 독특한 토끼예요. 독특한 저는 자랑 안 하죠. 자랑 못하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자랑을 못하죠. 만약에 졌어요. 네.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했는데 말이야, 내가 거북이하고 경주했는데 이 거북이는 거북이 세계에서 달리기 챔피언이었어. 그 내가 진 거야. 아무리 변명해도 이게 통하나요? 안 통하죠. 통하죠. 자, 토끼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작가는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요? 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가들은 불친절합니다. 근데 소설가보다도 시인들은 더 불친절해요. 왜요? 독자가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러이러해서 토끼는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 라고 설명을 안 해놓습니다. 작품에서 설명을 안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건데, 왜냐하면 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요? 토끼와 거북이 이제 이야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은, 그래서 작품 요즘 이제 흔하게 유행하는 말로 전독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유명한 웹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는 모든 걸 알고 있다예요. 근데 만약에 작가가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다. 그럼 독자들이 안 봅니다. 뭐야, 우리 수준을 어떻게 알고 안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불친절해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면 독자들이 못 읽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의 이제
얼마만큼 친절해야 될까? 이 작가들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시인들은 이제 불친절합니다. 밀당을 잘해야 되는. 그렇죠. 네, 독자들하고 밀당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답을 주면 안 되는 게 시인이네. 답은 자신이 찾는 거죠. 보통 이제 작가를 문학가를 철학자라고도 하거든요. 문학가 이꼬르 철학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문학은 아까 이제 그 호락 논쟁을 이야기했지만 감성적으로 인생의 진리를 제시를 하는 게 이제 문학가라고 본다면 철학자는 조금은 감성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겠죠. 우리 답을 안 줘서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 막 보면은 막 선생님 밑줄 치고 막 이거는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막 받아줬고 막 그랬죠. 빨간 색깔 시를 이제 잘못 배웠다고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읽는 법이 깊이 읽는 법을 사람들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우순시 선생님 같은 경우 대학가요제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깊이가 20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소화 못해요. 이렇게 이제 연륜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작품,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은 제목,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배경 지식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폭이 다르겠죠. 네. 그렇군요. 우순실님의 노래는 장어의 힘이 좀. 그렇지. 그것도 꼼장어. 네. 아니 그냥 장어. 장어. 네. 꼼장어는 이제 학생 때, 지금은 장어. 여유 있으시고. 네. 그게 지금 이제 장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데 사실은 왜 잃어버린 우산을 르레부쇼처럼 꿈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상징이 돼버려요. 우산이라는 상징이. 뭐 빗속이라는 것도 정말 비가 내리는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산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 분위기 조성할 때 하늘에 그 구름 낀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가는 거거든요. 우울한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가수들은 목소리로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요, 저는 네. 저기 뭐죠? 한 사람이 지금 그 돋보이는 거는 또 못 봐줬는데, 르레브쇼는 어쨌든 간에요.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더 드림이라고 하는데 꿈인데요. 그렇게 꿈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정의는 해줬어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죠. 가고 싶은 희망은 네네네. 있는 거죠. 약간 이제는 잃어버린 우산 들으면서 멜로디로 뭐 홀릭으로 막 꿈속으로 막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냥 노래를 그래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 노래 중에 윤회라고 하는 네. 신곡이 네. 있나요? 네. 네. 엄청 좋아요? 네, 엄청. 그 윤회도 뭐 이렇게 막 그렇죠. 다시 돌고 그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번 그 꿈으로 저희를 좀 한번 끌고 좀 들어가 주시죠. 그럼 지금 윤회를 들려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가지려고도 하지 말자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라 사랑 받으려고도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꼼장어는 반드시 사셔야 되겠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타 소리가 아주 감상입니다. 평소 너무 잘하시고요. 아, 선생님 한복이요. 네. 제가 골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왜 거를 불러주셨어요? 예? 왜 나무 여자? 한국을 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상하신 분이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보라보라하지 않네. 아, 인생이 정말 오락오락.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아름다워요. 좋아가지고요. 네. 어떠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진짜 드세요? 네. 센스 있는 놈이죠? 마음에 들면 준아요. 주나요? 네? 주나요 저거?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요. 네. 제가 그런 능력이 생기려면은 한 2년 좀 키워주십시오. 아 제가 어떻게 선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은 이쪽에서 그러면은 저 상품성을 테스트해가지고요. 네. 저를 뭐 한번 키워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커요. 썰로. 그러네요. 재밌게 하라고 하셔갖고. 경솔했네. 그 대갓집의 마님으로 네. 윤회를 하시는 그런 어떤 레버시오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장르가 뭐예요, 음악이? 탱고죠. 아, 탱고. 탱고풍이었어요. 네. 빨려 들어가는 네. 꿈속. 시 나비 같지 않았어요? 내 뒤에서 봐봐, 보고 나의 네, 나비. 손짓이 와.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네. 저는 대갓집 마님으로 윤회가 돼서 여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부르셨으면. 작가님이 들으시기에 가사가 어떤가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이제 맞는다는 거잖아요. 예. 윤회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이제 목소리가 네. 정말 뭐 현세에서만 노래를 부른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래요. 예. 아 극찬인데 극찬. 찬. 현세에서 살은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현세에서만 가수를 했다면은 그 목소리가 그 깊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작사한 가사에서는 왜 윤회예요? 그거는 이제 네. 물어봐야죠.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 혹시 가사를 가사를 제가 직접 네. 썼죠. 가사는 네. 어떤 뜻, 어떤 뜻이냐면요. 네. 이 코로나 지금 19가 시작된 시점, 네. 그때 시점에 이 가사를 썼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참 암울했잖아요. 네. 정말 도대체 봄이 오긴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좀 그런 힘듦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사유를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를 늘 붙잡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받고 싶고 뭔가를 또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한번 이렇게 오랜 세월 뿌리 깊게 그렇게 있는 나무를 한번 또 보게 됐는데 그 세월이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그 나무는 그 자기 곁을 다 떠나가도 그 떠나간다 뭐라 하지도 않고 또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 하지도 않고 그런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나무비 되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 꿋꿋하게 다 견디고 그런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힘든 삶도 고단한 삶도 결국은 다시 또 좋아지겠구나 그런 한 희망 그런 걸 보게 돼서 그걸 가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또한 흘러가리니. 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꽃은 지고 다시 또 피고 계절은 가고 또 오듯 사랑도 피어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그거는 아까 뭐 그러면 르 레버쇼가 네. 좋은 쪽으로 또 어두운 쪽으로 뭐 양쪽으로 갈래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네. 그런 어떤 희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성배순 이 작가님의 뭐 이런 그 타이틀 시가 있어요. 남업군의 선녀를 내려놓으니 이거는 도대체 어느 갈래로 가려고 하는 시인지를 한번 작가님한테 한번 꼭 따져 묻고 싶은데요. 네. 이거를 우리 그 오수진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반드시 듣고 싶거든요. 요거를 한번 그 낭독을 한번 해주실 수 그러면 있겠어요? 우리 네. 강영준 후배님이 예, 한번 강영준 선생님이 한번 즉흥적으로 땡뮤직을 어, 한번 따라주시겠어요? 한번 살짝 배경음을 나무꾼의 선녀를 내려놓으리. 성배순. 한 나무꾼을 만나 30년을 살았네. 어제의 일들이 한낱 꿈이기를. 날개옷 아닌 행주 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감자알 앞에 앉아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네. 생각해보면 산짐승도 풀도 꽃도 한 통속이 되어 나를 속였구나. 아이들 하나 둘 셋이 생기고 늦은 밤 연습해보는 날갯짓으로는 밤하늘을 날 수가 없었네. 머리에 쓴 수건 벗어 던지고 행주치마도 풀어버리고 두 아이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막내는 가랑이 사이에 끼고 오르자 힘껏 날아오르자. 옥황상제가 있는 나의 집을 향해. 새벽에나 겨우 눈을 뜬 수탉.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 목 찢어지게 울어도 절대로 지상은 돌아오지 말아야지. 나무꾼을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지상에 내려오지 말아야지. 나는 옥황상제의 선녀였나니. 오수진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하니 이게 좀 그 시만 봤었을 때는 좀 희화화스러웠었는데 너무 아니 갑자기 맨 끝에 있는 나는 옥황상제의 선녀였으니 경건한데요. 갑자기 전율이 확 오는 게 누나가 같다라는 게. 제가 좀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옥황상제의 선녀가 된 거. 네, 경건한데요. 저 읽으면서 속에서 막 울컥울컥 하는데 네. 선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르레브 꿈인데 이거는 이제는 원래는 되게 쓰면서 기획을 하면서 네이밍을 하면서 봤더니 피카소의 그림에서 이제 유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뭔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꿈인 거예요. 근데 약간 글이 어두울 수도 있는 꿈 같잖아요. 아까 작가는 친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굳이 친절하지 않다고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좀 속된 말로 남자들이 봤었을 때는 좀 더럽게 기분 나쁜 꿈인데 선생님이 이 시 내용을 네. 봤었을 때는 좀 저는 남자 생각을 안 했고요. 여자 생각만 했어요. 여자 생각만요. 늘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다 내어 던져주는 그 여자. 네, 그 삶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면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자식. 근데 그거 빼놓고 그냥 나는 누구지?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그런 거에 의문을 갖는 그런 때, 중년의 나이가 그런 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선녀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소관에서 울컥울컥했어요. 사실은 기획을 하면서 저는 아줌마 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자 아줌마들하고 잘 어울려요. 아줌마들하고 잘해서 아줌마 코드를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또 아줌마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더군다나 어떤 그 조선 시대에는 아무래도 좀 남성 어떤 제도 그런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도 여자의 인생 이야기 시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좀 지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녀 나무꾼 어떤 설화 우리가 조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성 작가님은 이 시 발표한 거를 남편분이 아시죠? 네네. 이 시집 속에 이제 들어있는 시인데 딱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이요? 네네네. 항의나 불만 같은 거? 그렇죠. 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시에서 나무꾼이 혹시 자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시인은 곱비 같은 존재다. 곱비가 뭐냐면은 남의 그 초상집 가서 장례식장 가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곱비라고 그래요. 곱비는 곱비. 울을 이제 슬플비. 아니요, 슬플비가 아니고 노의 비. 종비. 울음을 대신해 울음을 대신해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노비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곡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나의 슬픔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도 대신 노래할 수 있는 거가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찜찜해하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가수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예. 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이제 설화죠. 우리나라에 이제 고대부터 내려오는 설화인데 우리의 설화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퍼져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몽골의 북쪽에 이제 바이칼 호수 쪽에 브리야트족의 신화예요. 이 신화가 이제 북한과 몽골이 근접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요. 북한에는 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나무꾼과 팔선녀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북한의 선녀는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 또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스스로 금강산으로 스스로 이제 남는 걸 선택을 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 후편에는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제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판 선녀와 나무꾼에 있어서 선녀는 북한의 선녀니까 당연히 북한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독특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노동의 신성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재밌으니까 찾아들 보시라요.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이제 선녀가 북한 선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어느 지역은 아이가 둘, 어떤 지역은 셋. 근데 전부 둘이건 셋이건 상관없어요. 둘이면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올라가고 셋이면은 가랭이에 끼고서까지 이제 결국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이제 올라가요. 근데 아이 하나를 남겨두는데 왜 남겨두냐면 시조를 해야 되니까. 전부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판 같은 경우는 나무꾼과 선녀가 이제 그 선녀가
하늘나라에서도 옷감을 많이 짰단 말이에요. 이 옷감을 기가 막히게 짜는 거예요. 그 나무꾼이 선녀가 짠 옷감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 지역의 다이묘가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그 직물이다 보니까 거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이 거금을 받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감춰뒀던 선녀 옷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가 당연히 날개옷을 봤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또 다른 버전으로는 이제 딸내미를 시켜서 아빠를 꼬드겨서 아빠한테 예쁜 옷이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봐라. 그래갖고는 딸을 통해서 옷을 찾아갖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도 이제 선녀와 나무꾼이 있는데 인도에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줘요. 막내딸. 그런데 이제 이 선녀 옷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뒤늦게 찾게 되는데 막내딸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옷 3벌을 가지고 이제 와요. 그래서 아들 셋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선녀 옷을 큰아들이 무심코 줬다가 이제 엄마를 뺏긴 거거든요. 근데 아들 둘은 올라가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지상에 남겠대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남겨놓고 지상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이 큰아들도 하늘을 향해서 이제 선녀한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인도판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선녀와 나무꾼이 있는데 중국에는 새예요. 새가 변한 거야. 백조 유럽의 이제 백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어떤 남자가 들판을 보니까 17명의 여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살살 가가지고 기어가서 옷 하나를 감추고 그 이제 여자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날개 옷을 입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뺏긴 한 사람은 날지 못하니까 그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여기도 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선녀가 선녀 옷을 입고 나중에는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결말을 맺어요. 물론 그 후속형 뭐 뒷이야기가 뭐 나무꾼이 다시 뭐 하늘로 올라가서 뭐 옥황상제 뭐 그런 어떤 시험을 극복하고 시련 극복형이죠. 해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뭐 다시 지상에 둔 엄마를 그리워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못 올라가서 이제 수탉이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뭐 수탉이 곧 갈게 가서 꽃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 뭐 각종 이제 버전이 많은데 또 여기서도 재미난 거가 지상에 내려온 그 나무꾼을 엄마가 죽을 해주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호박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호박죽을 해주고, 팥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팥죽을 해주고, 뭐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이제 미음을 끓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빨리 올라가야 돼요. 천마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엄마는 그 뜨거운 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엄마가 왜 이 아들한테 뜨거운 죽을 해줬는지. 이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은 이 엄마가 뜨거운 죽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죽순 얘기거든요. 그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왜 이 엄마는 이 아들한테 뜨거운 죽을 해줬을까요? 이런 거가 참 재밌거든요. 깊이 들어가자 보면 그렇죠. 한족검념대 하는 거 중에서 좀 그 아까 불친절한 거에서 친절하게 하는 그 하필 뜨거운 감자알이에요. 아, 뜨거운 감자알은 다르게 이제 딱 그거를 짚는데 뜨거운 감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뜨거운 감자.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뭔가 해서는 금기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녀에게 있어서는 날개옷을 내 날개옷 어디 있어? 날개옷을 보여줘. 이거는 뜨거운 감자죠. 나무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잠깐 지상에는 내려오지 말아야지. 결론적으로 본인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인은 곡비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조금 피해가죠.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시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선녀는 하늘의 선녀예요. 나무꾼은 지상에 정말 하잘것 없는 나무꾼이에요.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데렐라의 그 여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돼요. 산짐승하고 애꿎은 풀하고 꽃은 또 왜 원망을 해요? 이거는 노루의 이야기예요. 네. 노루가 사실 더 나빠요. 그죠? 노루가 더 나쁜 거 아니, 아세요? 멀쩡히 있는 노루는 왜 또? 노루가 나쁜 제가요 이제 교도소 강의를 10년 넘게 했는데 교도소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이건 제소사들이 자기들이 판결 다 내리더라고요. 먼저 절도죄, 강금죄, 강간죄 해가지고 전자팔찌까지 치우고 무기 때리던데요. 그 사람들. 아무튼 그냥 우리는 건재한 르 레버쇼에서 그냥 선한 영향, 좋은 것만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 다들 그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하는 소리 아니죠?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대단하시다. 다 첫사랑. 7년 연애를 했습니다.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죠. 제가 선생님 첫사랑이라는 곡이 네, 신곡 중에 신곡 첫사랑이 중에 있는데요. 역시 그 곡도 명곡으로 예, 알고 있는데 이 곡은 손세실리아라는 네네. 역시 시로 잃어버린 우산 쓴 그 친구가 곡도 뭐 안청해 볼래야 안청해 볼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또. 유도한 겁니까? 첫사랑 얘기하고 나서 노래. 네, 그리고 제가 또 저는 또 첫사랑하고 했나 안 했는지 한번 또 꿈속으로 빠져보고. 첫사랑과 결혼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꿈속으로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 첫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사랑 순간과도 같아서 숱한 세월에 되새긴 곤고한 수록지간 더한다. 첫사랑 세상 어떤 마음이 이토록 수술바람 한 자락에 떠놀라 하루를 떠는 아기새 가슴 같을까. 첫사랑 수천 수만의 문장을 짓고도 끝끝내 열리지 않는 말문 같을까. 긴 밤 뒤척이 응답없는 화살기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영원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정든 맹모.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은 네네. 노래가 감동적인. 제가요 옛날에 음반 만드는데 가봤는데요. 음반 한 번에 상태에 팍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노래를 할 때 새가 울질 않았어요. 새가 안 울었어? 새도 안 들린 건가? 작곡을 하고 작사도 하시다 보니까 희롱 씨가 다 잡았어. 그래? 진짜 어떻게 아, 저렇게 진짜요. 새가 안 울더라고. 야, 지금 오네요. 얘가 저렇게 표현을 하실까? 얘가 노래할 때 혹시 또 새가 똥을 싸게 하는가 싶어요. 그럼 완전히 새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나는 새 같은 경우네요. 네. 세대 자, 설화 속 네네. 설화. 뭐 수로부인하고 철쭉꽃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네네. 거기에는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추워요 간단하게. 여기도 이제 그 꽃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꽃에 관한 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수로보인 이야기는요. 그 수로보인은 미모로 뛰어났던 그 이제 유명했던 그 부인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순시 선생님 마치 이쁘셨나 보군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쁘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수로부인이 그만큼 이뻤는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안 이뻤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라 이제 성덕원 때 이야기인데요.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 태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절벽에 철쭉꽃이 한 송이 있는 거예요. 수로부인이 꽃이 너무 예뻐서 이제 일행 보고 저기 꽃을 누가 나한테 따다 줄 사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포함해서 그 일행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소를 끌고 가던 이제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서 갖다 주면서 이 노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꽃을 바치겠다고 이제 노래를 하는 이거가 헌화가예요. 수로부인이 이제 하도 예뻐가지고 용왕도 수로부인을 납치를 해가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막 작대기 두드리며 부른 노래 있잖아요. 거부가 수로부인 안 내놓으면 너 잡아 먹으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수로부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던지. 그런데 조금 우순시 선생님보다는 못했나 봐요. 왜냐면은 그 일행이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이 안 아까울 정도의 미모는 아니었나? 조금 수로부인이 그때 조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배경 지식에 한해서만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뜻 봐도 돼요. 요즘엔 특히 이제 스낵컬처라고 그래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이제 많이 사람들이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툰이나 뭐 유튜브로 웹소설 1화, 웹툰 1화 정도를 볼 정도. 그러니까 시도 시도 SNS 상에서 보면 짧은 시를 선호를 해요. 뭐 4행 정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길이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를 못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옛날에 그거 유행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장난해. 뭐. 네. 짧은 게 요즘 좋더라. 짧은 게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저는 그야말로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키도 짧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 키는 여기 지상에서 봤을 때 짧은 거예요. 저기 위에서 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더 큰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죠. 거꾸로 보면 네네. 참 개변데. 참해요. 이거 잘 찍어 붙인다 그랬는데. 참해. 짠하다잖아요 네. 지금. 제가 계속 노래를 했는데 다른 분들 네네네. 노래도 저 듣고 싶어요. 예. 그래도 될까요? 네. 사회자님? 네. 그래서 네. 시를 얘기 이거가 이제 수로보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 시를 한번 네.
짧은 시니까 한번 아. 낭독을 듣고 네. 시가 뭐 어떤 시죠? 이거가 이제 꽃을 보면 배가 아까 저예요. 그 시. 네네네. 네. 그걸 또 누가 어떨까요? 접니다. 아 그래요? 해주세요. 즉흥적으로 맛있게. 제목 꽃을 보면 배가 고프다. 성대순. 머리가 반백인 당신 절벽 벼랑을 기어 오르시네. 바위 틈 철쭉 한 송이 입에 물고 내려오시네. 밀린 고지서의 숫자들 머릿속 가득 뒤엉키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코 가까이 꽃을 주시네. 진분홍 독 잔뜩 품고 있어 먹지도 못하는 꽃을. 짧네요. 네, 이거는 짧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에는 헌화가라는 배경설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화가를 몰라도 이 시는 좋은데 헌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의 배경은 헌화가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실화예요. 아까 그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이런 시도 있네요. 맥꽃 성배순. 네. 해드리고 네, 저도 좀 해주셔야죠. 안 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거 왜 밑보였어, 그러냐면 밑보였어. 좀 전에 음. 읊은 시인데 음. 왜냐면 쓰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반주는 제비꽃 멜로디를 썼거든요. 왜냐면 왜 가는 제비꽃 색깔이 네네네. 아. 네, 보라색 제비꽃.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저는 안 좋은 색깔이에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요즘 핫하기 때문에 꽃 네. 같게. 네. 네. 맥꽃 성배순. 봄 속절없이 보내고 한여름 한낮에서야 연분홍 치마 입는다. 젊은 것들 킥킥대거나 말거나 립스틱 짙게 바르고 탄력 늘어진 허리 지팡이에 기대어 외출한다. 고자와라 불리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늙은 맥꽃은 태양이 뜨거운 한여름 지금이 봄이다. 당신이 지금 웃거나 말거나. 맥꽃 나팔꽃하고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요? 네, 나팔꽃하고 다른데 나팔꽃은 아침에 피는 꽃이에요. 맥꽃은 점심에 피고 나팔꽃은 중국에서 이제 조선 초에 유입된 외래종이에요. 맥꽃은 순수한 우리 토종꽃이고요. 많이 착각들 하시고 또 나팔꽃은 이제 그 발화 때 수정할 때 네. 자기하고는 다른 품종을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나팔꽃의 별명이 바람둥이 꽃이에요. 나팔꽃은 꽃잎하고 꽃이 보라색도 있고 연분홍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바람둥이 꽃이거든요. 근데 맥꽃은 연분홍색 하나예요. 맥꽃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에서는 맥꽃, 나팔꽃은 아사가오 아침에 피는 얼굴이라고 하고 맥꽃은 히루가오라고 하고 점심에 피는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드라마에 보면 이 맥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봤어요. 재밌죠. 네. 이거가 한낮에 주부들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맥꽃이 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요? 네, 매가 왜 매일까요? 무덤 아닌가요? 그거는 매죠. 오이죠, 오이. 모이. 매. 매는 어이지요? 어이예요. 어이예요. 네. 이거는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게 매꽃이 뭐냐면은 채송화가 아니고 나팔꽃에 뿌리는 나팔꽃이 한 마리 예전에 황소 한 마리 가격하고 같았대요. 뭐 이제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맥꽃은 뿌리에 그 녹말 성분이 많아가지고 구황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꽃이에요. 매가 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매밥 얘기할 때 그 매를 얘기하나? 그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매 나와라, 매 갖고 와라, 막 이러거든요. 밥 갖고 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매는 밥의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 고어예요. 옛날 말로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꽃이에요. 밥으로 먹었다고 해서 뿌리를. 예, 뿌리를. 네네, 뿌리를 구황식물로 먹었던 거죠. 아, 네네. 내가 모르는 꽃이 있었군요. 맹꽃이. 뭐 나팔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네. 이 나팔꽃보다 꽃하고 좀 틀린 건가요? 이 꽃은 아니죠.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르죠. 맹꽃하고 비슷한 거는 고구마꽃. 같은 맹꽃과예요. 고구마 꽃이 잘 안 피는데. 펴요. 그렇게 뭐 흔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펴요. 고구마 농사를 지면 밭 하나에서 뭐 한두 꽃 정도 그렇게 피어요. 그러면은요, 강명중 선생님 그 노래 중에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노래 있지 않나요? 비슷한 건지는 도라지 모르고요. 아니요. 노래 중에 좀 특이하고 제목도 특이하고 뭐 멜로디도 뭐 제가 무난하게 편안하게 리듬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또 마침 80이 넘어도 여자다. 이거 이시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다가 그런 어떤 작곡을 하셔서 뭐 네. 그런 노래가 또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네, 궁금하기도 궁금합니다. 하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남자 어머니가 작곡가. 91세예요. 91세.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정정해요. 우리 어머니 한 120까지 살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곡을 좀 써도 좀 안 팔리는 곡들만 이렇게 내가 좋아서 쓰는 스타일인데 어머니가 돈이 돈 된 곡을 쓰라 이러더라고요. 뭘 쓸까 이런 거 트로트죠. 트로트. 전통이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글을 써주신 게 지금 이 노래 가사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사를 직접 쓰고. 가사를 쓰셨다고요?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85세 때 그거를 써줘. 85. 아버지 85세.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80이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한번 청해줘. 아니, 네. 내용을 마저 얘기해. 일단 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그래갖고 멜로디를 어머니가 쓰셨기 때문에 좀 어머니 위주로 만들어 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 곡을 너무 탐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무도 안 줬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을 골라서 준 게 하나실 선생님이라고 75세 정도. 불어 그 네. 가수를 그 네, 연세가 가수를- 있으신 분을 분을 찾았어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붙였어요. 제목은 그 글을 주고 어머니가 그걸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엄마한테만 딱 선물했는데 그걸 노래를 들으면서 고추밭에 고추 따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목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내가 보는 눈으로는 그때는 80이었죠. 80이 넘어도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가자.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물론 저는 뭐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자리니까요. 한번 이제 오카리나 연주를 했어요. 그 멜로디를. 언제 또? 비워진 찻잔에 그리움 채워도 애같아 눈물이 나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정을 나누던 그 옛날이 어제 같구나. 무심한 생각하면 깊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 사랑한 사람 비워진 찻잔에 그리움 채워도 애 같아 눈물이 나.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대관령 구비구비도 열차가 지나가는데 내님 실은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차표 한 장 구해주세요. 무심한 생각하면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 사랑한 사람 비워진 찻잔에 그리움 채워도 애 같아 눈물이 나.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무슬기 선생님 이 노래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요. 잘 알려주시다. 이 노래 강명준 씨가 그냥 부르세요. 아유, 그러게. 너무 좋은데요. 예. 저도 그 반주는 다 만들어놔서 재즈 버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냥 안 부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제가 못 불렀어요. 이거를 어머니 생각 때문에.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글 써준 게 아버지 정말 짠한 부분이 한 군데 있거든요. 이 대관령에는 열차가 안 지나가잖아. 네. 어머니가 야 대관령에도 이제는 열차가 지나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머 대관령이 왜 열차가 지나가?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땅속으로 지나가요 지금은. 그래서 대관령 구비구비도 열차가 지나가는데 내님 실은 종착역은 어디인가요? 차표 한 장 구해주세요. 거기만 그 대목 할 때는 가슴이 못 내려와서 노래가 안 되는 거야. 한동안 못 불렀어요.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자 얘기죠. 뭐. 이 맥꽃이라는 시가 젊은 것들 킥킥대거나 말거나 이제 나이들은 이제 맥꽃이 이제 왜냐면 나팔꽃은 아침에 피지만 맥꽃은 점심 때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외출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팡이를 잡고 외출을 하지만 젊은 것들은 이제 킥킥대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외출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외출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노래하고 어딘가 조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추는 거 아니죠? 아니요. 황사라는 시도 뭐 있네요. 황사라는. 네, 20여 년 전에 쓴 이거는 시인데 또 우리 또 시대 우리 뭐 고택의
그 살았던 어떤 그런 인물들하고 이제는 동시기에 있는 그런 역사적 애환이 있는 시인데 황사 성배순 돌아보며 버팅이며 전리품으로 끌려간 동녀다. 그녀가 피오름으로 묻혀간 이 땅의 흙 한 줌이다. 죽어서 고비 사막의 먼지로 흩어져 고향 찾아 텐산 산맥을 넘어오는 환양녀. 내 사람 어디 있나. 대문을 흔들고 방문고리를 덜컹거리는 눈알 따가운 이 그리움.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미친 여자야. 모든 문들이 잠기고 내 남자, 내 아이들이 단속된다. 온 동네를 헝클어뜨려 놓고 그녀가 숲속 어귀에 쓰러지면 진아는 이 모두에게 희죽 웃으며 비로소 우리나라 마을산에 붉은 철쭉이 핀다. 네. 마음 아프네요. 아, 네네. 이 시는 여기 시 속에 거의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쟁은 특히 여자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이 6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자가 50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조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해가지고 환향녀라고 했던 것이 이게 변천이 돼서 왜곡이 돼서 환양연으로 이제 욕으로 됐잖아요.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의 남자들은 이 적국에서 고생한 여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죠. 먼저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병자호란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이제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환양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선조나 인조는 이혼을 이제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인조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남자들에게 약간 남자들을 달래주려고 첩을 허락을 합니다. 첩을 두는 것을. 그래서 남자들은 첩을 둬요. 그러면 이제 본처는 더 남을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혼을 해요. 나중에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냐면 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 또는 시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문중에 이제 그 누를 끼치니까 자결을 이제 요구를 받기도 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이혼을 당해서 내쫓김을 당하죠.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미친 여자야. 예. 손가락질하고 어린 아이들도 돌을 던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그 산 속에 옛날에는 이렇게 상여를 두는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통 많이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어도 미친 척 했어야 됐을 테고 또 미쳤을 테고 그래서 저는 황사를 보고 이건 동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황사가 이제 넘어올 때 정말 굽이굽이 넘어오잖아요. 이게 저쪽에 내몽골 그쪽에서 넘어오죠. 그렇죠. 예, 넘어와서도 우리 어떻게 황사면 진짜 마스크하고 문 다 닫고 뭐 다 단속을 하잖아요. 황사를 맞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했는데 요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읽으면 좀 눈물이 나요. 눈물 나네요. 예, 눈물 나네. 이거는 정화를 시키고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강명교 선생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 비 오니까 그거 비 오니까? 정화를 시키고 갈 수밖에 없네요. 비우니까 네.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그 전에 비를 내려서 비우니까? 이 황사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죠. 네.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자리를 옮겨요? 누나 노래 중에 예. 한국 한국 던 아까 건반으로 해야 될 곡을 옮기기 전에? 옮기기 전에 옮겨서 예. 내가 왜냐면 그 노래만 하면 비가 와요. 아 그래요?
이게 지붕이 있는 데서 옮겨서 하자고.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네네. 아, 오늘은 안 하죠. 오늘은 안 설마 하겠죠. 비 올 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비 올까봐 은근한 노래 맞았고. 좋습니다. 네. 제목이 기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 노래 중에 또 이장희 씨가 만들어주신 노래가 있는데요. 잊혀지지 않아요. 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잊혀요. 우산도 잊어버리고. 맥 잃어버리는 거 투성인데 잊어버리는 거 투성이고. 아, 좀 잊으세요. 안 좋은 거. 아무것도 모르던 내게 수줍음에 떨던 내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처음 속삭여준 그 사람 한 번쯤은 우연하게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애틋하게 기다렸건만 인연이 없나 봐.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니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니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요. 잊히질 제 얘기는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 좋은 노래를. 왜요? 저 갖다 붙이면 왜 거기다 적은 노래를. 이름도 잊었지만 얼굴도 잊었지만 요즘 제가 사람 이름이 깜빡깜빡하는데 원래 이제 이 문화재 판에 있으면은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들다 보니까 얼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배추 장사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고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떤 여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말은 남자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주옥 같은 그 말이 잊혀지지 않겠네요. 이게 시도 그렇나요? 약간 이제 어두워져야 그게 감각이 살아나나요? 밝을 때 감각이 좋나요? 그 별이 네. 밤에 반짝이잖아요. 낮에는 너무 환해서 별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네.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누나가 아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약간 어수룩해지니까 깜짝 조금 더 있다 보면 이제는 그 저쪽으로 가면 술도 한잔 하면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또 또? 이제 그럼 장소를 옮기는 강 거예요? 이제 네네. 뭐 그 옥황상제의 선녀가 또 강림을 하시거든요. 야, 완전 아니 선녀를 앞세우고 옥황상제가 아니고 옥황상제가 납치는 게 아니고 선녀가 납친다고요? 따지지 마세요. 여자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자 입장이구나. 아 우리는 이제 여자 입장이다 보니까. 옥황상제. 자 그러면은 네. 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또 비장에 또 운치가 있는 곳으로.